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의 이른바 1호 사건에 대해 첫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조 교육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서울시교육청 9층 교육감실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특별채용 관련 문건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자택 등은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을 포함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요구한 인사 등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하고 특별 채용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특채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수처에 참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고 출범 이후 첫 사건 번호를 부여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압수수색과 관련한 공수처 압수물 사무규칙을 관보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추진 과정과 관평원 직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 공급 의혹에 대해 엄정 조사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같이 지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 공급에 대해서는 취소 가능 여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관세청사나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특별 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고 결국 해당 건물이 유령 청사가 됐지만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 분양을 받아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잠수함 기술을 포함한 무기 개발 자료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현재 군 정보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수사를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외부 민간위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료 일부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우리 군의 무기 개발 자료 누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의 민간위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새어나갔다는 겁니다. 최근 국내 방산업체 직원의 휴대전화에서 방사청 문서를 찍은 사진이 발견됐는데 해군 차기 잠수함의 음파 탐지기, 소나와 전투체계 등 16개의 군사기술 개발 과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 각종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 과제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가 되겠고요. 이 자료에는 과제 선정과 관련돼서 과제명, 사업 기간, 예산 등 올해 방사청이 착수할 예정으로 기간이나 예산을 사전에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안보지원사령부는 이 문서의 워터마크를 살펴 출력자로 방사청 직원을 특정했습니다.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어제는 이 직원이 소속된 국방기술보호국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해당 문서가 단순 정보에 해당돼 기밀로 지정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군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부대에서 부실급식이 제공됐다는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부대에서 도시락을 배식하는 과정에서 일부 메뉴가 빠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페이스북 계정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계룡대 예하부대에서 부실한 아침 식사가 제공됐다는 제보가 올라오자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올린 바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싸고 대립하던 여야가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오는 26일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민주당이 거절해온 법사위원장 자리는 이 당장은 선출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26일은 국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여야는 21일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사위원장 등 쟁점이 되어온 상임위원장 선출안 건은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간 의견차가 큰 문제는 일단 제외하고 청문회부터 치르기로 한 건데 협상 결과를 전하면서도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기로 했다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협상이 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생떼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석이 된 외통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자리는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윤 원내대표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8명으로 일주일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개별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율은 최고치를 기록하며 감염 우려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28명입니다. 국내에서 506명, 해외 유입 확진자가 22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69명, 경기 134명으로 수도권 유행이 지속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단위에서 0.99를 보였는데 수도권 지역에서는 1.03으로 3주 만에 다시 1을 넘어섰습니다. 가족과 지인 등 가까운 사이끼리의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은 46%로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에서 입국한 인도 제외 국민 중 3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등 주요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도 모두 247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에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1,113건으로 늘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65세에서 74세 고령자 514만 명의 접종 예약률은 57%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대상 접종의 경우 신청 닷새 만에 예약률이 63%를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치명률이 높다며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가정 내에 어르신이 계신 경우에 차질 없이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접종 전에 예약 상황을 잘 확인해 주시고 접종 후에도 건강 상태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물량 도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43만여회 분이 예정대로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정부가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한 700만 회분 가운데 절반가량 도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머지도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1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닷새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소규모 연쇄 감염은 계속되고 있어 당국은 추가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오늘 0시까지 경기도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37명입니다. 지역 감염 사례가 134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3명입니다. 지난 13일 2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표된 뒤 5일 연속으로 감소했고 최근 2주일 동안 가장 적은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 16명, 수원 13명, 부천, 광주 각각 12명,
평택, 이천 각각 10명이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의 확진자 추가 현황을 보면 광주시 가구 공장에서 2명이 더 나와 누적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여주시의 농산물 재배업체와 포장업체를 매개로 2명의 환자가 더 나와 누적 확진자가 12명이 됐습니다. 군포시 어학원과 관련해서도 3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 지금까지 44명의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소규모 연쇄 감염은 78명으로 57%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41명으로 30%였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없어 경기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617명에서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종교시설이나 의료, 요양시설에서 일어나는 집단 감염은 줄어드는 반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관련 집단 감염은 늘어나고 있다면서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다음 달 말까지 백신 8천만 회분을 해외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원키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6천만 회분과 이번에 모더나와 화이자 등 2천만 회분이 더 추가된 건데요. 어느 나라에 얼마나 지원될지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2천만 회 접종분을 해외에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2천만 회 접종분은 미국에서 승인된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으로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하고 사용하는 백신을 해외에 내보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And we need to help fight the disease around the world to keep us safe here at home and to do the right thing of helping other people. It's the right thing to do.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달 발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접종분에 더해 모두 8천만 회 분량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가 참전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이른바 백신 외교를 언급하며 미국은 백신을 지렛대로 다른 나라로부터 이익을 얻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share these vaccines in the service of ending the pandemic everywhere. And we will not use our vaccines to secure favors from other countries.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 2천만 회분을 6월 말까지 해외로 보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의 안전성 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선적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느 나라에 얼마나 많은 백신을 지원할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expect to have more in the coming days on what our criteria will be and our approach and some of where it will be sent to once it's approved through the FDA. 국제사회로부터 백신 수출 압박을 받아온 미국이 이제는 자국 생산 백신을 해외에 풀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을 둘러싼 공조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우리들의 5월을 주제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이태권 예비주자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광주로 향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기념식 참석 인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9명으로 제한됐습니다. 유가족 등 5월 단체 관계자들과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행 등 주요 정당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5월 영령을 기리는 묵념과 헌화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기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유네스코 기록물로 등재된 5.18 당시의 일기 등을 활용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또 41년 만에 얼굴이 담긴 사진이 발견된 고 전재수 군과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필경사로 활약한 박용준 열사의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광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오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묘지를 찾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3박 4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고 야권 대권주자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박용진 의원도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어제 열린 추모제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운천 의원이 보수정당 인사로는 처음으로 5.18 유족회 초청을 받아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2천억 원이 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벌인 일당과 참가자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화폐까지 동원했고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가방을 들고 은행 입출금기 앞에 서 있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참가자들에게서 차명 계좌로 받은 판돈을 인출하던 41살 A씨입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A씨와 총책 B씨 등 11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최근 2년 동안 경기도 부천, 제주 등 전국 곳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박 참가자와 운영자를 모집했습니다. 도박 참가자 대부분은 직장인과 대학생으로 한 명이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의 판돈을 걸었습니다. 이들 28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일반인 사람들한테 도박 사이트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도박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놓고서 많이 하게끔 했고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1년 6개월여 동안 오간 현금만 무려 2,200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차명 계좌로 판돈을 받았고 범죄 수익금 수백억 원은 가상화폐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직접 개설한 해외 총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십만 명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서울 강남과 송파 등 7개 구의 구청장들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곳들이라 재건축 조건과 재산세, 종부세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종부세 완화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특위를 향해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전면 검토하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 서울의 구청장 7명이 모였습니다. 강남과 송파, 양천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재산세와 종부세, 재건축 등 부동산 현안에 민감한 곳입니다. 구청장들은 재건축 조건의 완화를 요청했고 지역 주민의 부담이 늘었다며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도 건의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올라서 그리고 또 그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 또 민심 위반 이런 것들이 있다. 부동산 특위 내에서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주고 있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9억 원 이하 집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우선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 법을 고쳐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기는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당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위에 힘을 실어준 송영길 대표 앞에서 특위가 엉터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LTV 완화를 놓고도 민주당 내부는 물론 당과 정부 사이에 뚜렷한 해법 차이가 있습니다. 당이 정책의 중심에 서겠다는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부동산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정부 측에서도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기 지역, 조정 지역, 일반 지역의 LTV가 각각 40, 50, 60%로 돼 있는데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LTV 완화와 별개로 인천에서 진행 중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전체 1,463명의 서명 가운데 8,308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돼 투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는 해당 지역 만 19세 이상의 주민 15%가 서명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서 과천시장 소환 추진위는 정부가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자 김종천 시장이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며 주민 소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르면 6월 말이나 7월경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9년 4월 장상지구에 있는 1,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농지 1개 필지를 3억 원 상당의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쯤 농협에서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샀으며 현재 해당 부동산은 12억 원 상당으로 토지 가격의 4배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양쪽 수반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두 국가 체제를 사태의 근원적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8일째 공습과 로켓 공격을 이어가며 충돌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선 가자지구 폭격으로 100km에 이르는 지하 터널을 무너뜨렸다는 주장이 나왔고 네타냐후 총리는 지속적인 공격 지시를 공언했습니다. 하마스 측도 200발 가까운 로켓으로 반격에 나선 가운데 누적 사망자는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0일 충돌 이후 200여 명이 숨졌다고 발표한 반면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세 번째 통화에서 휴전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동시에 중동 사태를 대하는 미국 정부의 1차 목표가 무력 충돌 진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선 자치정부 인정, 즉 두 국가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only way to bring an end to violence, to bring an end to this escalation of violence, is for there to be a two-state solution over time. And in both calls the president made this weekend, he underscored his strong commitment to a negotiated two-state solution as the best path. 한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언론사 입주 건물을 폭격하기 전 미국 측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정보 당국 간에 공유됐을 뿐 외교수장인 자신도 몰랐다며 선긋기에 나서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I've not seen any information provided, and again, to the extent that it is based on intelligence, that would have been shared with other colleagues, and I'll leave that to them to assess.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역시 현지 시간 18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대량 매수에 힘입어 3,17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8.53포인트 상승한 3,173.05에, 코스닥은 6.6포인트 오른 969.1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물가 상승 우려 속에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1%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상승한 가운데 상장 이후 줄곧 약세를 보였던 SKI테크놀로지가 엿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미국 생산 관련 추가 수주 기대감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한미약품은 제넥신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맡는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힘입어 서울가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30전 내린 1,130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모처럼 드러난 맑은 하늘에 중부지방에서는 오늘 기온이 꽤 올랐습니다. 동두천의 낮 기온이 24.9도, 서울 24.5도 등으로 야외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다소 덥게도 느껴지셨을 텐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날이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기억하시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영남 지역에는 구름이 좀 끼어 있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화창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많이 짧아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밤부터는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